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꼽히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혹은 소외받고 있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연락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상상인증권 김장렬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했던 반도체 슈퍼호황 맞습니까? 왜 이렇게 반도체 못 가요? 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그런 문의를 주셨어요. 반도체 좋다는데 모자란다며 슈퍼호황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자꾸 휘청거리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 계신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런 반도체주들이 유독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았죠. 네. 1분기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삼성은 이제 휴대폰 때문에 좋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 맞고 네. 2분기 가이던스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주식이 안 가는 이유는 크게는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인상을 결국은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형주가 가장 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은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가 부족하면은 이제 그 자동차 만들지 못하겠죠.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가 생산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다 보니까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만들 때 반도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도체가 부족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세트 수요가 나중에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우려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세트 전반적인 수요의 변화 가능성.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반기예요. 이런 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좋다 그래도 하반기 또는 내년도의 그림에 대해서 그건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의 대형주는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급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빼서 딴 쪽으로 가는 그런 수급적인 꼬인 게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안에서의 이제 주가 흐름도 실적 흐름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었던 게 또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잖아요. 지난 시장에는 또 대형주들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미리 담아놓으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는 거야. 많이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의 2분기 실적은 어떨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1분기는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 약진했고 네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했습니다. 2분기에도 똑같을까요? 2분기는 반대로 가는 반대요. 겁니다. 스마트폰은 내려가고 네. 반도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4월 초부터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올라가고요. 대신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도 만들 때 충분히 못 만들어요. 부품이 부족해서. 스마트폰 개수가 줄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붙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서 삼성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커서 반도체 올라가는 비중이 높아서 휴대폰이 내려가더라도 전분기 대비보다는 좀 성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2분기 실적 모멘텀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10만 원을 쉽게 5월달, 6월달 가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금리 인상 우려가 6월, 7월 요거 그때가 안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을 하반기 가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는 결국은 5월달 지금의 피크 안 좋은 거고 6월부터는 개선된다. 그러면 이 3분기부터 실적은 좀 또 오롯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네.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기다려 봐야지 가시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움직임이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도 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안 갑니까? 호황 맞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슈퍼 호황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모든 뉴스에서도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거론이 됐던 단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저희 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하반기에는 다 올라오겠죠? 라고 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걸로 해서 차를 못 만들잖아요. 네. 2분기가 최악이니까 3분기 좋아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올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이나 PC나 다른 쪽도 영향을 순차적으로 지금 안 보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그 어닝에 그 추정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닝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예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견한다는 거는 그냥 프로젝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올해 어닝만 갖고 봐야 되는데 올해 어닝만 갖고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뭐 몇십 프로 올라간다 해서 하더라도 지금 네. PER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15배가 과거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내년도 어닝에 대해서 프로젝션 30%고 20%가 그로스가 진짜 그럴까? 라는 것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게 보여야지 내년도 어닝에 대해서 PER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닝 기준으로는 지금 안 싸요. 그러니까 내년 어닝 기준으로는 되게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슈퍼 호황이 올 것이냐는 것은 금리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꼬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빠르면 6월 중후반, 늦으면 9월 달 정도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주식장이.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한국의 대표주는 주가 만약 안 간다면 7, 8월까지 그럼 완전히 개별주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업사이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매달 삼성 하이닉스를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주가에서 더 내려가면 싸고 옵니다. 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굉장히 좀 몇 개월 동안 힘들 수 있어요. 네. 상대적인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 15% 갈 때 이거는 한 3, 4%까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2, 3개월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마 그렇게 이상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5% 이상 6% 빠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5월, 6월 달에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따라서 슈퍼 호황이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센터장님 궁금한 게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반도체 부족도 느끼고 이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와서 공장 만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은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수혜를 볼까요? 혹은 괜히 같이 뭐라 해야 되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네네. 꼴이 될까요? 네. 어떻게 되세요? 그 삼성 하이닉스는 뉴트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한국이 수혜냐? 한국의 수혜냐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하고 아까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량용 부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혜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뉴트럴하고 다만 그 인텔, 미국의 인텔이 됐던 아니면 TSMC가 대만 업체가 미국 가서 공장을 4-5개 짓는다고 상호 몇 년간 하잖아요. 네. 삼성도 이재용 회장 나중에 하면 또 하겠죠. 그런 걸 봤을 때 반도체의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그로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이 헷갈려 삼성 하이닉스를 못 살 뿐이지 중장기적인 거는 나쁘지 않아요. 걔네들끼리 뭐 공급이 많아져 갖고 어떤 박치기 싸움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수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하고 장비 업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소재 장비 업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주 싸진 않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남아 있는 소재 장비 업체들을 선별해서 하면은 여기서 한 삼성 하이닉스가 안 가더라도 네. 한 10% 남짓 15% 정도는 가서 시장 아웃퍼포먼스 쓰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있어서 결론은 삼성 하이닉스 뉴트럴, 네. 장비 소재주는 선별적으로 아웃퍼포먼스 쓰는 게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들이 수혜를 볼까 하고 이 기업을 고르는 게 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증설 추세에 맞춰서 들어가는 장비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한번 잘 골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혹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지금 센터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또 한 7분 응선 올라왔어요. 제가 한 3주 전에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리포트 쓸 때마다 12,000원대였는데 아이고, 네. 예, 지금 17,000원, 16,800원 주가 하는데 일찍 모실 거예요. 예,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한 10몇 퍼센트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어 보이고 길게 보면 이 주식을 만약에 길게 본다는 게 내년도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제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후공정, 반도체 전공정 뒤에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업체인데요. 삼성 중심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슈는 삼성 내에서도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고 패키징하는 제품이 기존의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도 다양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고객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기타 그 해외 업체를 통한 다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도약의 초입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제약바이오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새 종목 갖고 있는데 저 이거 어찌 진짜 매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이번에 국매도 타깃되지 않을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됐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혹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많이 빠진 종목을 보야 되는데 많이 다들 많이 빠졌죠. 네. 이유가 이제 공매도 이거 걸렸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종양학회라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6월달 종양학회를 앞두고 5월 19일 다음 주에 거기에 종양학회에 데이터를 내는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들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기 때문에 주가들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의 어떤 유전 정보체인데 이런 업체가 한국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공매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공매 대상이 아닌 수급이 괜찮아요. 많이 빠졌고 수급이 괜찮고 그 다음에 아마 조만간 아마도 그 기술 라이선싱 아웃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제가 언제라고 말씀 못하지만 한 6월, 7월 이내로. 그래서 가격 빠져 있고 공매도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술 라이선싱 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비즈니스가요. 바이오 여러 가지 중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기술력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눈에 딱 있습니다. 미국의 이벨로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밸류에이션 높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주가 되면은 괜찮은 주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월 증시 주목해볼 이벤트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5월 전 씨름입니다. 네. 씨름은 이제는 잘 잡아야죠.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지는 않더라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국도 경기 관련되는 거는 뭐 소비하겠죠. 호텔 신라, 현대백화점 올랐습니다만은 장중에 내려갈 때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금융주는 금리가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융주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 철강주 중에서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는 경기 회복주 그다음에 원자재 금융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개별주 종목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 리포트를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 제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EM텍 이제 전자담배 관련된 회사고요. 제주 반도체인데 그 IoT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로서 똘똘한 회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업체, 큐렉소 의료기기 업체 이런 주식들은 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또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